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성우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이란 책입니다. 나름 유명한 책이죠. 베스트셀러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50위권 정도. 자기계발 분야 50위권? 그 정도는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책이 나온 지가 조금 됐거든요. 이게 2015년 1세가 발행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5년 가까이 됐죠. 만으로 5년이 다 돼가는 책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그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다는 거는 나름대로 책도 좋고, 또 이 회장님의 팬덤도 좀 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도 그 팬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이 김성우 회장님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1987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신 다음에 이제 사업을 여러 번 하셨는데, 여러 번 망하셨어요. 그러니까 7번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모두 망하시고 이제 8번째 사업이 좀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엄청난 부자가 되셨죠. 개인 재산이 부채 하나도 없이 5천억 이상은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 요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미국에서 그 스노우폭스라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같은 걸 운영하고 계세요. 스노우폭스라는 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시고, 한국형 마트, 대형 마트에 같이 이제 입점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우리 코스트코나 아니면 이마트, 식품 코너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매우 큰 체인들이 있는데 그 체인들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스노우폭스, 김성 회장님이 스노우폭스가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되셨어요. 근데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분의 생각이 정말 남다르세요. 저는 이분이 어떤 사업가이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철학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생각을 또 그만큼 또 중요하게 말씀을 하세요. 또 그 책이 바로 이 생각의 비밀이죠. 맞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 책뿐만 아니라 여러 권의 그 책들을 읽다 보니까 좀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분들이나 대단한 업적을 낸 분들,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생각을 하신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 분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반갑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처음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총 이제 7번의 사업을 좀 말아먹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7.8개 표본이시죠. 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맥락도 없어요. 또 일단은 이민 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료품점이나 선물 관리, 주식 중개 이런 것도 하신 것 같고, 신문사도 하셨고, 이불 가게도 하셨고, 이렇게 좀 컴퓨터 조립회사 이런 것도 하셨고요. 여러 개 많이 하셨는데 다 안 되셨다고 해요. 지금 하는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했는데 사실 돈도 별로 없었고 다 망했으니까 그때 이제 사모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15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돈이 있었는데 이걸로 이제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을 인수했고 결국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죠. 사업 내용은 이분 동영상 찾으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책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책을 좀 요약해 드릴게요. 책이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제 인생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생책이 한 권은 아니에요.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요. 책을 요약해 드리면 이건 제 식대로 요약해 드린 겁니다.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생각을 하라. 두 번째는 바른 자세를 가져라. 세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제가 책을 읽어드릴 때도 똑같이 나올 텐데 그 생각이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가치,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또 생각조차 하지 못하면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하면 그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단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계속 지속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각인하고 리마인드하고 몰입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하나의 환경 설정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이 알려진 방법이죠. 이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시각화. 계속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자극하는 거죠. 어떤 내 목표를 글로 써가지고 액자에 둬서 벽에 걸어두거나 아니면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방이나 사무실에 걸어놓거나, 또는 비밀번호를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비밀번호를 만들어가지고 이 비밀번호 계속 로그인할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자신의 생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계속 리마인드하고 각인하고 또 몰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들을 만드시는 거죠. 근데 똑같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또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책,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사실 꿈꾸는 다락방 보면 그 내용은 한 가지예요. 꿈꾸면 이루어진다. 사실 그거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분도 그거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그 공식을 이분 나름대로 똑같이 응용하셨고 결과를 만드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신선했던 건데 군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허리를 펴라는 거예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젖혀라. 이렇게 약간 거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가지면 어떤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이렇게 구부정한 스타일이거든요. 좀 많이 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에 충실하라. 이거는 제가 붙이는 이름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사실 일찍 자고는 아니고 그냥 일찍 일어나라. 약속 시간에 일찍 가라. 책을 읽어라. 그리고 운동을 해라. 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게 이영권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였거든요. 일찍 일어나라. 약속 시간에 일찍 가라. 그리고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해라. 근데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놀랍고 좋았습니다. 일단은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적고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두 번째는 허리를 곳곳이 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약속 시간 잘 지키고 가급적이면 일찍 가고 그리고 책을 꾸준히 읽고 운동을 하고.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더 중요한 내용들, 또 제가 더 말로 옮기기 힘든 내용들은 제가 따로 표시해 놨거든요. 이건 따로 읽어드릴게요.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가진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터로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내가 내 개인적인 새로운 목표나 회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나는 매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왔다. 거예요. 액자에 걸어놓으신 거라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 이것도 그렇고요. 요거는 본인의 목표를 포스터로 만드셨다고 해요. 직접. 요거는 이제 직원들한테 동기부여한 거죠. 나름대로 이제 어떤 매출 목표를 이루면 내가 BMW 한 대씩 사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BMW 5대를 주문해서 그 직원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나는 얼마 전까지 내 이메일 암호를 300개 매장에 주간 매출 100만 불이라고 길게 만들어 쓰고 있었다.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뒤 매장 300개의 주간 매출 100만 달러를 올리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번은 매일 그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회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수백 배의 성장을 앞두고 있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목표를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방법을 통해 내 머릿속에 지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소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뢰 또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듯한 느낌을 나는 자주 받고는 한다. 눈에 보이는 목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꾸준히 이 말을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렇듯 당당히 요청하는 것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하고 도전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기회를 찾아가게 된다. 나는 나를 찾아왔던 모든 젊은이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켈리는 나를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가지고 싶은 목록을 다 적어놨다. 그리고 하나씩 이루기 시작했다. 김밥 하는 CEO를 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왜 어떤 이들은 그것에서 기회를 보고 다른 이들은 독서로 만족하는 것일까? 배우려 하고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겐 조그만 틈새로도 빛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고 그 빛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 호기심과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이 성공의 문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이 회장님께서
저자님께서 김밥하는 CEO를 먼저 쓰셨거든요. 그 책을 쓰신 다음에 이제 여러 분들이 찾아오셨다고 해요. 사업을 배우고 싶다고. 이제 그 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켈리체 우리 회장님이신데요. 이분도 굉장히 좀 기구한 사연이 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도 거의 뭐 10억 정도 되는 빚을 갖고 이제 계셨죠. 왜냐하면 사업이 망해서. 그러니까 파리에서 사업을 좀 하다가 망했는데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는 또 너무 창피하니까 일단 그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려고 자포자기해서 이제 일단 지푸라기 잡고 일어난 다음에 이 회장님의 책을 본 거예요. 김밥하는 CEO. 그래서 이제 회장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업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결과는 이분도 거의 지금 김승우 회장님 스타일의 사업을 만드셨어요. 대형마트 체인에 같이 입점하는 스타일로 외식업을 만드셨고 그 외식업이 지금은 거의 지금 김승우 회장님 규모로 큰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파리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에 계시는 분이세요. 이 켈리체 회장님 책도 있거든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이 책도 굉장히 재밌고 배울 게 많아요.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스 콜리에 져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부자 되는 습관이 있는데 요거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다 보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독서를 즐긴다. 매일 할 일을 적어 놓는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목표 자체를 기록한다. 출근 3시간 전 일어난다. 하나도 없네요, 저는. 혹시 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진짜 하나도 없네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상상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된 생각들은 현실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모든 상상들과 일을 한다. 이런 맹랑한 소리에 어떤 이들은 역시 비웃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뒤통수를 맞은 듯 놀랄 것이다. 그래서 비웃는 자는 사라지고 놀란 자는 이루는 것이다. 저는 이게 일종의 몰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게 짧게 뭐 한두 시간 몰입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이게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뭐 길게는 일주일, 한 달, 뭐 6개월 이렇게 오랜 시간 몰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몰입의 기본은 그거예요. 한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외부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몰입을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방법들, 방식들, 해답들이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 잠재의식은 어떤 도깨비방망이는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알았던 그런 지식들, 이런 것이 총체인 거죠. 이 총체 중에서 내가 꺼내지 못한 지식들을 몰입을 함으로써 내 잠재의식에서 밀어 올려준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계속 상상을 하고 각인을 하고 계속 인지하고 있으면 뇌가 그거를 실제로 이제 실제인지 아니면 이게 허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또 인지 부조화 같기도 하고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다음은 50대가 40대에게 주는 교훈이다. 자세를 바르게 가져라. 의자 뒤로 엉덩이를 깊게 붙이고 어깨를 곧게 펴라. 바른 자세는 노후를 편안하게 한다. 여전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2가지 이득이 있다.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다른 방법을 시도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의 규칙을 만들고 성공을 나눠 갖는다. 끊임없이 희망하라.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쉽지 않더라도 지금의 당신이 영원히 이 모양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만이 당신을 언제나 지켜준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기 나이보다 남의 나이를 계속 부러워하는 것은 이미 그 나이를 가져본 사람으로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가진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자녀에게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아이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선순위를 아이에게 두지 마라. 배우자 먼저 챙기고 배우자 먼저 살피고 배우자와 놀아라.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 유전인가봐 라는 소리는 집어치워라. 착한 사람이 되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비열한 행동을 당장 그만두고 자리를 양보하고 이성을 존중하고 음식 앞에서 투덜대지 마라. 그리고 아무 때나 화를 내지 마라. 40 이후에도 버리지 못한 나쁜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이에게는 안 믿는 그대로를 믿게 한다는 것이다. 사과는 상자 안에 있다. 이를 있다고 믿고 열어보는 자는 사과를 갖게 된다.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열어보는 행위조차 않을 것이기에 그의 생각대로 역시 없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꿈이 당신이 보기에 상상조차 못할 큰 꿈이라면 상상도 못할 노력만 하면 된다. 상상도 못할 노력을 할 자신만 가지면 된다. 당신이 미쳤다는 소리 아마 듣지 않고 살았다면 당신은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여는 순풍이 길면 떨어진다. 여는 역풍을 따라 올라간다. 당신이 당신 꿈을 이루는데 역풍이 분다는 것은 더 높게 오를 기회란 것을 알아야 한다. 올해는 당신의 인생에서 남들이 불가능하다 했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 몰려오는 역풍을 멋지게 품에 안기 바란다. 허리를 곧게 하면 운명이 바뀐다. 누구든지 이 방식을 습득하면 지금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주변에서 대단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며 결국 실제로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 몸의 모습은 태도를 유지하고 태도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운명을 바꾸기 때문이다. 반면 내가 움츠리거나 구부정하면 모두 나를 경시하며 누구도 존중하지 않으며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면 나 역시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게 된다. 언제나 어느 자리에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활짝 젖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은 거대한 삶의 지혜로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작지만 좋은 습성들이 모여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다. 이 글을 읽었다면 그새 굽어진 허리를 다시 한번 곧게 펴시길 바란다.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한다는 말도 가장 오해가 많은 말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은 배움에 대해 관대하다. 배우는 것은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라고 굳게 믿는 탓이다. 그러나 학자로서 학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배움질은 그만두어야 한다. 어려서는 태권도, 속셈, 영어 학원을 다니더니 젊어서는 요가, 토익, 포토샵 강좌, 공무원 시험 등의 공부를 하다가 늙어서는 사진, 인문학 강좌, 사교 댄스, 주식 투자 강의, 경매 기법, 노래교실, 각종 대학의 최고의 과정 등 한도 끝도 없다. 무엇이든 배우면 좋은 것 아니냐는 변호는 그런 배움질을 평생 옆에서 지켜본 부모들이나 배우자, 자녀들에겐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저렇게 공부가 좋아 밖으로 도는 엄마나 아버지를 절대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고립되고 불신이 늘어난다. 배움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결과 없이 평생 이어지는 강좌나 찾아다니고 자격증이나 수집하는 것, 즉 배움이 삶에서의 목표가 된 사람은 스스로 혼자 무언가를 이루거나 남을 이끌 수 없다. 배움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만들기 위함이어야 가치를 발휘한다. 단순히 배우지만 말라는 거예요. 배우려면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결과 없이 단순히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만족, 정말 나쁘게 보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안 배우는 것보단 좋죠. 하지만 이왕 배우는 거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배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싼 책을 하나 또 소개시켜드리면 배움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책을 읽어보면 사실 뉘앙스가 비슷해요. 배움을 어떻게든 결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돈이라는 거죠. 생각이나 상상은 그 자체가 물리적 힘을 가진다.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실체 에너지를 가지며 그 생각은 발현할 준비를 한다. 이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그 생각을 시작한 사람이 종이에 글로 적었을 때다. 종이에 쓰인 생각은 실체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에서 씨앗이 나온 것이다. 나는 아내와 자식과의 관계나 친구들 사이의 유대감 역시 상상과 생각을 통해 얻었다. 나는 하루에 불과 몇 분만 투자함으로써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현생에 내 나라를 내가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제 책을 덮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명함 뒤편에 적어라. 빼곡히 적어라. 그리고 아침마다 읽어라. 될 때까지 들여다봐라.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대하며 매주 복권을 사는 것보다 그 길이 훨씬 빠르고 현명하다.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 이거 재밌더라고요.
첫째,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 둘째,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거절해도 별일이 안 일어난다. 셋째, 쉽게 양보한다. 사업에서 양보는 파산이다. 양보는 명분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 명분 없는 양보가 이어지면 아무나 함부로 대할 것이고 당당히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마저 나타난다. 넷째, 혼내지 못한다. 아랫사람을 혼내고 지시하는데 망설이면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하며 직원이 사장의 당연한 권리마저 지적하고 나선다. 심지어 나는 일하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냐고 말하는 직원도 나타난다. 이 말은 진짜 맞습니다. 많이 겪고 많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많이 일을 하고 직원들하고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동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사장님은 왜 일을 안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들었고요. 참 사장님은 사실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이지 사실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요거는 좀 저도 굉장히 와 닿았어요. 다섯째, 지나치게 염려한다. 걱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미리 하는 걱정은 걱정대로 이루어진다. 지나친 염려는 위로도 안심도 되지 않는다. 회사 분위기를 항상 우울하게 만들고 주변 모두가 짜증을 부리거나 신경질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한다. 여섯째, 항상 웃는다. 항상 웃으면 아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사장은 인자함보다 위험이 필요할 때가 많다. 웃음은 좋으나 역시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웃음은 독이 된다. 일곱째, 도움 청하긴 힘들어한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다. 손이 엉덩이에 닿는 것은 화장실 정도는 혼자 가라는 뜻이다. 그 외의 모든 일들은 함께하고 같이 해야 한다. 도움 청하기를 힘들어하는 품성은 직원들을 두는 어떤 비즈니스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이나 해야 한다. 사장은 결정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 착하기만 한 사람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없다. 착한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착한 것은 세상이 다 착할 때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한 번도 다 같이 착해본 적이 없으니 두려움 없이 착함을 조금 버리기 바란다. 그래야 내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착함을 유지할 여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내 상품과 매장이 주는 가치를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 내 매장에 찾아오고 내 상품을 사려는 이유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다행히 그 이유란 것은 참 많다. 건강, 사치, 안정감, 도덕성, 유대감, 호기심, 편리성, 미용, 사회적 책임감, 교훈, 흥미 등과 같이 특정한 가치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니 유능한 사업가가 되길 바란다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려 하지 말고 가치를 팔려고 생각해야 한다.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나 자신은 한편으로 소비자의 고객이다. 내가 어떤 대우를 원하고 어떤 매장에서 어떤 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답이 보인다. 내가 고객에게 상품이 아닌 가치를 팔려고 마음먹는 순간 나는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로 성장한다. 이것은 모든 사업의 가장 기본적 구조이자 원리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가장 저급한 사장이었다. 거듭 실패한 후에는 무서운 사장도 친근한 사장도 해보았다.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했다. 그러나 마흔이 넘어가고 사장질도 이력이 나자 평소 존경하던 노자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다. 나는 5시면 일어나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6시 전에 회사에 출근한다. 밤새 들어온 이메일을 확인해서 답변이나 지시를 내린다. 반드시 들러야 할 사이트 몇 군데를 들른다. 주로 뉴스와 경제 지표, 요즘 유행하는 유머, 트렌드 관련, 박람회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7시 30분이면 대부분 끝이 난다. 끝나면 농사 지으러 가신다고 해요. 내가 소유한 모든 회사는 전부 부채 제로다. 개인적인 상황도 차이가 없다. 집, 자동차, 부동산 등등.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어떤 것에도 융자가 없다. 부부 모두 개인 신용카드 한 장 없다. 나는 내일 망해도 지불할 것이라고 해봤자 전기요금과 물값이다. 회사나 개인이나 세금을 세납한 것도 없고 누구에게 사적으로 빚이 남아있지도 않다. 7번쯤 망해보면 빚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쓰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매달 벌어들인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읽었던 책, 부자의 집사라는 책에도 똑같이 나와요. 부자의 집사가 어떤 책이냐면, 일본에서 5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50억 이상의 연수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집사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어떤 부자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해요. 부자들은 미래의 돈을 당겨 쓰지 않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할부를 쓰지 않고요. 미래에 내가 지불해야 할 부채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더 크다 할지라도 이것을 미래에 앞으로 낼 거로 남겨두지 않고 내가 지금 돈이 있을 때 지금 당장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를 내가 어떤 미래에 벌이가 없어지거나 혹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부채를 최대한 없앤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다른 쪽에서는 이제 레버리지도 중요하지 않냐. 없는 사람이 큰 돈을 벌려면 레버리지를 써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요. 검소와 인색의 차이. 사장들의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검소와 인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은 검소다. 그러나 일하는 직원들에게 옷을 두껍게 입히고 히터를 줄이는 것은 인색이다. 스스로 간단한 음식을 사 먹는 것은 검소이지만 직원들에게 싸구려 음식을 먹이는 것은 인색이다. 사장이 저렴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거나 삶의 모범처럼 자랑하는 것도 검소와 인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다. 검소함은 자신에게 한정되어야 한다. 가족이나 직원,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하려 한다면 사업이 아니라 종교다. 자신이 갖춘 부를 자랑하지 않고 절제와 검약한 행동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동 안에서 끝나야 한다. 인색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색한지 모른다. 대부분 자신들은 아주 검소하며 검소함을 좋은 덕목으로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나 검소함이 다른 이에게 요구되는 순간 검소는 인색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괜찮으시다면 구독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